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코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봄이입니다. 네, 이름은 봄이라 하고요. 현주께서 주신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픈 데가 치료되었는지 궁금하다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이 100일, 100일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100일상을 차려놓을 테니까 꼭 먹고 가라는 이야기 전해주길 원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엄마가 키우는 새 봄이의 딸로 오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새로운 곳에서 입양을 하는 것이 나을까라고 아이에게 여쭤봐달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엄마에게 오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요충의 말로는요, 봄이가 아직도 엄마 곁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든든하다는 말도 전해주기를 원하셨고요. 항상 생각하고 있다고 봄이를 만날 생각에 참고 기다릴 수 있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전해주길 원하셨습니다. 네. 교감 나눈 영상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물론 이제 대부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에게 카톡을 보낼 때 제가 카톡을 잘 안 봐요, 일부러. 이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카톡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가슴 아픈 내용도 있고, 의문나는 것들도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중에는 정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는 정보가 있어요. 교감하면서 가장 필요하지 않은 것이 정보예요. 아이에 대해서 모르는 게 나아요. 아이가 어디가 아팠고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이러진 않았니? 라는 그 교감 질문사항에 정보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 정보를 알게 되면요, 아이와 교감을 할 때 이게 내가 아이를 통해서 들은 건지, 엄마가 나에게 이야기해 준 것 때문에 그것이 보이는 건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져요. 생각이 돌아가게 돼요. 왜? 선입견이. 만약에 교감을 하는데 아이가 기침하는 듯한 모습을 봤다라면은 엄마가 아팠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보이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아이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라는 그 순간에 생각이 돌아가 버리게 돼요. 생각이 시작을 하게 되면요, 생각을 하게 되면 감정이 생겨요. 그럼 결국에는 올바른 정보를 전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카톡의 내용을 마지막까지 안 봐요. 질문 내용도 그날 또는 교감하는 순간, 그 순간에 열람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메일이나 카톡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늦게 보려고 해요. 예약이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보기는 봐야 되지만 되도록이면 안 보려고 해요. 그래서 대답이 늦거나 이러더라도 귀찮아서 안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사정이 있어서 답변을 안 하거나 아예 안 보거나 하는 것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요. 카톡을 보내도 안 보여요. 그리고 계속 봐도 제가 계속 이렇게 답변을 달아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요. 그 점을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봄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봄이가. 옆에 누군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아요. 누가 있나 보다라는 그런 느낌만 전해지고 있어요. 마치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혼자 있지는 않구나라는 것을 알 수는 있었습니다. 봄이를 불러봅니다. 저에게 끙충끙충 뛰어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안녕 봄이.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
가치 있는 영이니? 라고 물어봤어요. 잘 보이지가 않아서 영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것인지 잘 보이지가 않네. 네, 대답은 네, 저와 함께 산책을 했어요 라고 합니다. 산책을 했다라고 들었거든요. 여기에서 이곳에서 산책 중에는 너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라고 물어봤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니 말 그대로 그냥 산책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좀 더 자세히는 교감이에요 라고 합니다. 아저씨처럼요. 이야기를 나누며 걷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영혼의 이야기를 느끼고 걸어요 라고 합니다. 감정과 기분을 살피며 함께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산책은 멋진 체험이니까요. 우린 그것을 잘 알고 있기에 알려주고 있어요. 멋진 일이라고요 라고 네, 대답을 해주네요. 엄마가 전해준 메시지를 전해줄게. 잘 들어보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잘 부탁해 라고 장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아픈 데는 치료가 됐을까? 라고 네, 물어봤습니다. 치료는 이곳에 오기 시작한 때부터 이미 아프지 않았습니다. 고통과 질병은 지상에 속해 있어요. 제가 있는 이곳엔 치료를 해야 할 것이 있지 않아요. 병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아프지 않아요, 엄마. 치료를 해야 할 무언가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전 원래 태어나기 전처럼 완벽한 상태에 있어요. 여긴 처음부터 있던 순수한 곳입니다. 병은 순수한 것이 아닌 변형된 것이에요. 그렇기에 이곳에 있지 않아요. 지금은 아프지 않아요, 엄마 라고 합니다. 백일상 차려 놓는다고 꼭 먹고 가라고 하셔 라고도 전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엄마가 차려준 음식은 꼭 먹고 갈게요 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건 아닌데요. 예전에 영상을 보면요, 재미있는 실험을 한 영상이 있어요. 제사상의 묘에서요. 이건 강아지들에 대한 게 아니고요. 사람의 묘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전자저울로 음식을 똑같이 재서 전자저울로 똑같은 무게를 쟀는데 제사를 지내고 난 후에 무게를 재보니까요. 무게에 변화가 생겼어요. 무게가 줄었어요. 물론 과학적으로는 수분이 증발해서 무게가 더 줄었다 라고도 할 수 있는데 수분이 증발하지 못하게끔 만든 조건에서도 똑같이 했을 때도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과학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런 무게적인 변화를 체크할 수도 있고요. 물론 전자저울이 있다면요. 그런 민감한 전자저울이 있다면 그렇게도 할 수 있고요. 또는 스노우 어플을 사용해서 오늘 같은 날은 카메라로 한번 이렇게 찍어보는 것도 하실 수 있다면 한번 찍어보시면 무언가 또 찍혔을 수도 있어요. 저희 카페에 그런 사진, 영상도 있으니까요. 한번 해보시면 꼭 되는 거는 아닌데요. 그렇다고 보이면 좋잖아요. 엄마가 더 믿음이 갈 테니까요. 그런 것들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꼭 먹고 간다 합니다. 엄마가 키우는 새 보미의 딸로 오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어떤 펫샵에서 입양하는 것이 나을까? 라고 물어봤어요. 나의 선택은 엄마의 선택 이후에 이루어질 거예요 라고 합니다. 나의 선택과 엄마의 선택이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는 것을 피해야 하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더 많은 지상의 시간과 사건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상은 엄마가 만들어가는 세상이며 엄마의 시선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곳에서의 선택이 지구별에서 나타나게 하기에는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애초에 저는 지구별에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나를 안내할 수 있어요. 제가 엄마를 안내하는 것은 어쩌면 엄마가 더 믿기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엄마가 더 믿음이 가는 쪽을 선택하세요 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 주신 질문이요. 지금도 엄마에게 오고 있을까? 라고 물어봤어요. 봐요. 지금도 엄마는 제가 엄마에게 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계십니다. 보이는 것을 찾지 마세요. 방법이 틀렸어요. 난 엄마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보려고 하지 마세요. 느끼려고 해야 합니다. 느낌은 보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요. 난 엄마에게 언제나 가고 있습니다. 나의 시선을 느껴보세요. 예전처럼 엄마를 보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 대답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질문 자체가 지금도 엄마에게 오고 있을까라는 질문 자체가요. 아직은 엄마가 믿지 못하거나 체험하지 못하거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앞전에 있던 질문이요. 만약에 아이가 똑같이 저는 어디로 갈 거고 어디로 갈 거예요 라고 만약에 대답을 해줬다면요. 엄마는 더 믿음을 갖기가 똑같아요. 반신반의하면서 찾게 될 거예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내가 믿음이 가는 여기로 와 또는 내 세범이의 딸로 와줘 라고 확실하게 믿음이 가는 것을 하는 게 더 올바르다는 대답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구미가 아직도 엄마 곁에 있다고 생각해서 든든하다고 하셔 라고 전했거든요. 생각보다 느낌으로 알아채면 더 기쁠 거예요 엄마 라고 하고 있어요. 확신이 들게 되면 웃음이 나오게 돼요. 웃을 수 있게 돼요. 내가 옆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엄마는 웃음이 나와요. 엄마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항상 널 생각하고 있다고 하셔. 어미를 만날 생각을 하면서 참고 기다린다라고 사랑한다는 말도 남겨주셨어 라고 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대신 참고 기다리지 말고 기쁘게 기다려주세요. 전 기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억누르고 있다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고통을 그냥 바라보세요. 그건 사라질 것입니다. 참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고통을 바라보세요. 그 후엔 진정한 기쁨을 볼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기다려주세요. 그럼 우린 예전처럼 다시 함께 있을 수 있어요 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봄유아 교감을 마쳤습니다. 엄마는 다시 볼 수 있다는 희망으로 지금의 힘든 것을 참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저는 알아요. 아이도 알긴 하는데요. 아이가 이야기해 주는 건
조금 다른 방법으로 있어 달라고 해요. 고통을 참고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보고 싶고 괴롭고 하면요. 그 마음 상태를요. 그냥 이렇게 바라보세요. 아이에 대한 뭐 예전 과거 때문에 떠올라서 그게 슬프신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따라오는지를 기다려 보세요. 그걸 바라본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다음은 어떤 슬픈 생각이 오는지를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그 슬픈 생각이 사라져요. 지켜보고 바라보면요.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없게 돼요. 슬프지 않게 돼요. 그 뒤에 남는 것이 진정으로 돌아올 봄이만 기다리면 되기 때문에 기쁨이 생겨요. 그 기쁜 마음으로 계속 계시다 보면 예전처럼 함께 있을 거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참으면서 기다리지 말고요. 참아야 될 그 기억을 바라보세요. 정면으로. 그 다음으로 어떤 슬픈 기억이 나오는지를 기다려보세요. 안 떠오를 거예요. 바라보면 사라지거든요. 기쁨으로 기다리세요. 그러면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봄이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